제가 수사합니다. 대한은행 백감 매각 사건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받았죠. 근데 타자는 이들 극대학에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사건을 덮는다고요. 팀장님! 증거가 다 있는데! 예,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화면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좀 팩트 체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정부 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소송 전망도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재미와 또 이슈 정보력까지 함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블랙머니 만드신 정지영 영화 감독 그리고 김준환 전 경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실 텐데 두 분 모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영화 얘기부터 잠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적표도 중요하니까 지금 200만을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좀 감회가 어떠십니까? 네. 이 200만을 넘기긴 했는데 뭐 이렇게 성이 안 찹니다. 목표가 저는 그 500만이라고 들었었는데. 뭐 이 목표를 세우는 건 우습고요. 예. 다만 시사 반응을 보고 관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손님이 꽤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손님이 잘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러게요. 외화가 네. 이 스크린을 60% 70% 차지하는 바람에 예.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어요. 우리는 네. 스크린 수가. 그 바람에 확 꺾여가지고 이제 소생이 별로 그렇게 안 되네요. 그 스크림 독과점에 대해서는 언제 감독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오전에 겨우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후 메인 프라임 시간대는 그렇죠. 겨울왕국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블랙머니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그 기획하신 의도나 개봉 날짜도 그렇고 제작을 생각하신 그 시점도 그렇고 론스타 사건과 긴밀히 또 연관이 돼 있다고 들어서 또 이전부터 어떤 사회파 감독으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 이번 블랙머니에 대한 어떤 제작 의도부터 타이밍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론스타 이야기를 영화를 하자고 여기 제작자가 제안했을 때 예.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경제를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걸 관객들과 만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이거 힘들어서 이 시나리오가 나올까 모르겠다. 그러고서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어렵긴 한데 꼭 관객들과 만나야 하는 영화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얘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예. 또 좀 복잡했습니까? 이 사건에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론스타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얘기가 예.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뭐 국회, 감사원, 뭐 이 검찰 이런 수사를 끊임없이 받았었고, 그래 그 자료를 다 보면서 이걸 그러면 관객들한테 어떻게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 시나리오만 한 6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참 복잡한 사안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셨구나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잘 아는 쪽에서는 좀 성에 안 찬다는 물론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더 쉽게 어떤 굵직한 이슈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됐고 그렇죠. 지금 정부 간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구나는 확실히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뭐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정보도 최소화했을 뿐더러 경제 용어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돈 7조, 1조 7천억 딱 그 정도가 경제 용어고 하자면 금융위원회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지 않았나. 단순 매각, 직물 매각, 그러게요. 혹은 뭐 BIS 그것도 다 영화 중간에 설명이 나오지 설명을 않습니까? 계속 하면서 예. 부단히 노력을 하셨구나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 영화 당연히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보는 또 포인트나 시각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서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그 11월 13일 날 이제 첫 개봉을 했습니다.
첩보를 가가지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예. 전혀 뭐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는 이제 기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단체로 이제 관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저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칫하면은 우리 감독님이 아니셨으면 이게 잊혀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블랙머니를 보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소화가 좀 빨리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영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게 또 진행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론스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먹튀 사건으로만 기억이 되고 그 이면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누가 이득을 취해가고 그런 과정은 좀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있었지 그리고 이거는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영화에서는 계속 이게 우리들의 얘기라는 걸 계속 암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정리해야 될 게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도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장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감독님께보다는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영화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 그 현실에서는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예. 근데 영화에도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산업자본을 좀 다뤘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 산업자본 부분을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처리한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감독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고민이라는 게 소송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기의 재판이라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행에 들어와 가지고 2012년도에 나갔으니까 예. 장장 9년 동안 4조 7천억을 벌어갑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이제 5조를 달라고 이제 소송이 들어와 있죠. 네. 그 도합 이제 9조 7천억 정도인데 이 단일 사건으로는 아마 이 희대의 사건이라고 아마 이렇게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뭐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잠시 후에 또 제가 한번 전망에 대해서는 여쭤보도록 하겠고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 감독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다큐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현실감 있게 뭐 이름이나 투자 자문사나 투자 은행 이름도 비슷하게 가야겠는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드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까? 실제로 뭐 이 사실과 픽션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우리들의 우리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관객과 만나게 하느냐를 제일 고민했고요. 예. 말하자면 이제 혹시 이제 이게 소송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 여기 등장 인물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 사람이 혹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오지 않을까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뭐 우리들의 문제겠죠. 근데 예. 그런 건 법률 변호사들하고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면서 피드백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요. 그 부분은 피해 가면서도 그럼요. 최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기 위해서 뭐 그 얘기도 회자가 많이 됩니다. 첫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불륜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진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장치적인 요소로 만드신 거고, 근데 어떤 팩스나 BIS 비율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검찰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오지만 그거 다 의심은 드러난 거죠. 되는 영화에 나온 건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뭐 의심이 되고 또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 평소에 살면서는 쓰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거 이용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 식히로 영화관 갔는데 그거를 딱 하면 좀 멘붕에 빠지기도 쉬운데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BIS 비율이랄지 안 그러면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계속 좀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극중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진웅 씨나 이한희 씨에게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어떻게 감독으로서 주문하셨습니까? 아, 저는 연기자들한테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연기자들이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론스타에서도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라.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 그 안에서 물어봐라 나한테. 왜냐하면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갭 때문에 연기 플랜을 제대로 못 짜요. 아하. 그게 걸리죠 연기자는. 그렇죠. 연기자 자기가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건 사실이고 요건 픽션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고 시나리오 안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나한테 이 문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 자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쯤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워낙 다른 언론이나 보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조진웅 씨도 이제야 알 것 같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또 주문을 하셨고 이한희 씨에게는 어떻게 특별히 조언하신 게 있습니까? 저 이한희 경우는 이제 제가 이한희 씨를 캐스팅 전에 상당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한희 씨가 보여주는 것이 뭐 극한 직업이라든가. 예. 이 텔레비전의 열혈 사제라든가 이렇게 네. 좀 코믹하고 과장된 연기를 하는 그런데 여기 이 작품의 이한이는 진짜 이 냉철한 엘리트 이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예. 상당히 이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망설여 가지고 사실은 이한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한이라는 아이가 보니까 이 안에 그 단단한 자긍심이 꽉 뭉쳐 있는 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김나리라는 엘리트 변호사 역할을 시켰는데 아주 잘 해낸 것 같아요.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그냥 관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한희 씨 나오는 첫 장면이 영어 대사지 않습니까? 전 그것만 보고 굉장히 엘리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방 이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두 주연 배우가 영화를 이끌어 갑니다만은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것도 그 이경영 씨 캐스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피아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뭔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특정 분류를 할 수 없는데 이경영 씨의 캐스팅만으로 모피아라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서 혹시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경영 씨와 일을 잘해요. 매 작품 이경영 씨랑 꼭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경영 씨 눈은 상당히 선한 눈인데 그 선한 눈 가지고 이 악한 역할을 해내요.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인 묘한 느낌을 줘요 항상. 그래서 이런 나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이경영 씨가 나쁘지만은 괜히 믿음직스러움.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해내서 아주 접근하기 힘든 그러나 유한 뭐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경영 씨가 이 역할을 하면은 진짜 이 모피아의 수장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영화 초반에는 그 김나리 변호사와 굉장히 이제 그냥 삼촌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돌변하는 모습도 이경영 씨이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하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양민혁 검사 역을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 수사팀으로서 이제 나중에 꾸려질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최측근 대검찰청 참모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옛날 론스타 수사 때 참여했었죠. 수사팀이었다고. 그렇죠. 어떻게 어디에서 또 이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런 시사회 때 윤석열 총장을 초청하려고 하셨다라는 인터뷰를 봐서 사실입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이랑 실제로 가깝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한 이유가 무슨 조진웅과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검찰 개혁이 화두인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건 윤석열 총장이 보고 검찰 모두를 데리고 와서 봐라. 이런 의미에서 소청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근데 그때 마침 상당히 바쁠 때여서 시사에 못 왔죠.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근데 스토리 만들기 딱 좋은 예, 네. 그런 에피소드다 보니까 또 이 부분도 회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이제 실제 론스타 얘기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물론 앞에서도 영화와 실제 간의 어떤 팩트를 구분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지나가는 상황이나 먹튀 논란이 어디까지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ISD 그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 지금 먹튀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당당히 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나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는 뭐 사회공헌을 뭐 1,000억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약속은 뭐 전혀 이제 이행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ISD 소송이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지만은 그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외환행위 이제 외자가 이제 좀 필요해서 예. 이제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이제 외자가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이제 51%를 지분을 취득하게 됐고 그리고 외자를 유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은행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려면 처음부터 외자라고 하는 거를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거를 외환행을 이제 대한은행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론스타 펀드를 이제 스타 펀드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외환행은 지금 당시에 43%가 이제 정부가 대주주였어요. 근데 이제 론스타가 들어와서 이제 꽃메리츠뱅크 포함해서 이제 51% 대주주가 이제 됐죠. 예. 돼서 경영을 하다가 이제 9년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배당을 이제 고액 배당을 이제 받아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족하다 해서 지금 이제 5조가 지금 소송이 이제 들어와 있고 예. 아까도 방송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원래 연초에 ISD 소송, 예.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쌍방의 이제 주장들이 이제 워낙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1, 2천억도 아니고 네. 몇 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민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라는 거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실에 이제 굉장히 각 정부 부처가 다 나와서 예.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나 아니면 연초 정도에 이제 이게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점점 더 이 영화를 통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자칫하면은 감독님이 아니었었으면 이건 진짜 잊혀진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화 제목에 블랙머니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검은 돈 아닙니까? 네. 이 검은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6,350억이라고 하는 검은 돈이 들어갔어요. 네. 제가 이거는 소액주주를 이끌면서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본 결과 투자자 변경이 됐고 주금 납입 전에 그리고 그 주금 납입이 이제 30일입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9월 26일 날 승인이 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 ISD 소송의 가장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산업자본이고 예. 또 하나는 투자자 변경권입니다. 예. 이 투자자 변경은 귀책 사유가 론스타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업자본도 23개 계열사밖에 없다. 예.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계열사가 많습니다. 수백 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금융감독원 다트 공시 자료에 들어가면 론스타 펀드의 계열사가 떠 있습니다. 예. 그 누락이 된 거를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하물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지금 뭐 언론에 지금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참 그 저희들한테는 구세주입니다. 예. 구세주고
그리고 이 5조 사건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규칙 사유가 론스타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밝히기만 하면 저희들은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나 어쩌다가 우리가 5조 원짜리 소송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블랙머니에서 너무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현실에서 직면해 있는 이제 문제는 5조 원을 우리가 물어내줘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귀책 사유를 어떻게 누구에게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좀 그 앞으로의 전망이나 글쎄요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정말 5조 원을 물어내게 돼야 될 때가 된다면 이게 경제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해 보면 한 국민당 한 20만 원 정도. 예. 예, 그 한 10만 원 정도. 우리 5천만 명이니까 5점이면 한 10만 원 정도 꼴이 이제 돌아가는 굉장히 이건 어떻게 제가 금융기관을 이제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5조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 언론에 나오는 거는 전혀 재미있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ICD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만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 블랙머니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늦질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 예, 그래서 이건 1심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예. 왜 그러냐면은 정부의 문제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지금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게 참관을 지금 못하고 있죠. 네. 재판 과정에. 근데 틈틈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불리한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영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말 이제는 뭐가 잘못된 건지 예. 이게 장두 노미 형국입니다. 예. 꽁이 날아가다가 사냥꾼이나 사냥개가 나타나니까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고 예. 이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서 이게 감춰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젠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궁금증이 나중에 이제 분노로 아마 다가갈 겁니다. 예. 그 사이에 ICD 소송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소송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든 해서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어떤 뭐 경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겠지만 요즘 시대적 흐름 자체가 여론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또 위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 형성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불을 지핀 게 이제 영화 블랙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5조 원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도 영화 보면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다큐로 변하는 순간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막으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5조 원을 내야 됩니다라고 한 줄 딱 쓰셨는데 그 순간에 저도 뭔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저게 영화가 아니라 내 얘기였구나. 블랙머니에서 주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나 어떤 경각심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김 교수께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저 공부한 건데도 다시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이제 말하자면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이 금융자본주의의 실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 시청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금융 전문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김 교수 전문가도 당했어요. 예,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는 이 영화의 화두라고 생각해요. 예. 이 문제를 우리는 모르는데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 우리를 피해를 보게 할 수 있는 쉬운 이런
말하자면 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얘기를 나는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 메시지는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또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참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 최소한 500만 이상은 전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예, 있습니다. 블랙머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심도 조금 더 많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블랙머니의 정재영 감독 그리고 김준환 전 경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